자, 안녕하십니까. 2부 R3반 친구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독해의 책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생긴 모의고사 글에 대해서 이제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문제 푸는 그러한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지문이 없으시죠, 여러분들? 오늘 수업에 같이 해당 지문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학원에 와서 받아가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학원에 오는 것도 힘들고 집에 프린트하기도 힘들다라고 하면 열어서 컴퓨터 상에서 열어서 여러분들이 해석도 해보시고 단어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도 맞춰보시고 주제문도 써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종이로 된 출력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책을 보면 사실 생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생각보다 생각을 요구한 적은 없다. 그냥 읽고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1, 2, 3, 4, 5번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글로 넘어오게 되는데 모의고사 글로 넘어왔을 때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왜냐면 해석한 다음에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글을 읽었을 때 뭐에 대해서 읽은 건지 그것을 글의 소재라고 하거든요. 뭐에 대해서 읽은 건지 글의 소재. 그리고 그 소재에 대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보면 이 글쓴이가 그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거나 글쓴이가 그 소재에 대한 생각을 해 놓은 글이잖아요. 그래서 글쓴이의 견해가 되는 이 글의 주제문이 뭔지 이런 것들을 그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고 안쪽에 숨겨져 있는데요.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가 필요합니다. 여러 번 읽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고민도 해서 밝혀내야 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해요. 단어도 어렵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3학년이라면 사실 지금부터는 모의고사에 노출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2학년이 모의고사에 노출이 된다면 조금 이른 거긴 하다,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 거긴 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거를 한번 써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독해는요 1단계 독해와 2단계의 독해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2단계가 진짜 독해다라는 겁니다. 좀 저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1단계고 2단계가 진짜 독해를 잘하는 거다. 근데 1단계가 돼야지 2단계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단계는 뭐냐면요, 번역을 하고자 하는 거죠. 번역, 한 문장 한 문장을 한글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단어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끊어읽기, 어디서 끊어주는지. 물론 나는 안 끊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끊어져요. 그러면 이 책에다가 이 행위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너무 익숙해가지고 영어 맨날 끊는 데가 사실 뻔하니까 자동적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끊을수록 사실 더 좋은 거다. 내가 익숙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문도 조금 아셔야 되는 거죠. 영어에서 좀 이렇게 암기해줘야 되는 구문이 있으니까. 구문은 뭐 대표적으로 나동이 A, 버돌소 B, 그러면 A뿐만 아니라 B도 so 형용사, 대 주어 동사, 너무 뭐뭐 해서 너무 뭐뭐 하다 이런 것 등등인데요. 되게 구문도 다양하게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것을 익히는 것이 바로 1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어휘예요. 여러분들이 2단계로 가게 됐을 때에도 어휘는 계속해서 학습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번역이 됐다. 이제 단어 사전만 있으면 한 문장 한 문장씩을 번역, 즉 해석해 나가는 데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 단어 사전만 있으면 나는 잘 된다. 라고 하면 이제는 2단계 독해로 가야 될 때인데요. 지문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읽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지칭어요. he나 she, it, this, such 이런 지칭어가 앞에 나온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 거. 이건 요새 우리가 미션으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비유가 정말 뭘 나타내고자 하는지. 선생님이 그때 비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어. 그 강아지는 이제 천사야. 이때 천사랑
내 여자친구는 너무 착해. 그녀는 천사야. 라고의 천사랑 완전히 다른 뉘앙스의 말로 쓰인 거잖아요. 이런 게 비유인데 앞에 문맥하고 연결 지어서 이 비유가 뭔지 여기서 천사는 진짜로 이렇게 생긴 아름다운 천사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접속사는 뭐냐면 접속사의 뜻은 알잖아요. 우리가 however 그러면 그러나 라는 거 알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however가 나왔을 때 앞에랑 뒤에랑 어떤 연관성을 가지면서 글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을 해보는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접속사라는 겁니다. 접속사를 딱 보게 됐어. 앞에 어떤 내용을 읽었는데 접속사를 딱 보게 됐어. 그럼 그 접속사를 본 순간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구나를 먼저 생각해보고 읽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문 이해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소재가 뭔지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주제라 하는 그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이에요. 그 소재에 대해서 글쓴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라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중심 내용하고도 또 똑같을 수가 있는데요. 이 글이 좀 길잖아요. 항상 모의고사 보면은 한 이렇게 10줄, 11줄 정도가 되어져 있는데 중심 내용은 어디 일부분이고요. 이 나머지 내용들이 예시, 구체적인 예시 부분으로 되어져 있을 겁니다. 예시는요, 이게 되게 구체성을 띄어요. 구체적입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행위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예시가 되는데요. 이게 어디가 중심 내용, 즉 주제이고 어디가 예시 부분인가를 반드시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답 이 선택지에 1, 2, 3, 4, 5번에 이게 다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중심 내용도 들어가져 있을 거고 예시 부분도 들어가져 있을 겁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뭘 골라라? 주제를 골라라. 필자의 의견을 골라라. 즉 필자의 의견이 글을 쓴 사람의 의견이 주제하고 똑같은 거니까 우리는 중심 내용 혹은 주제, 요지 이런 것들을 고르다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예시 부분의 내용이 나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답으로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답이다. 여기에 낚이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모의고사에 대해서 모의고사 같은 이 사고력을 요구하는 글, 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사고력인데, 자 그것을 요구하는 모의고사 글로 앞으로 계속해서 수업을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3학년 친구들이요. 자 그래요. 그러면 1번 글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Have you ever wondered? 당신은 궁금해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서 의문사 나오니까 의문사 주어가 동사하는지 당신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왜 걔가 넘어지지 않는지 접속사 나왔네요. 뭐 할 때냐면 그가 방향을 바꿀 때 그래서 뭐 하는 동안에 달리는 동안에 그가 방향을 바꿀 때 왜 걔가 넘어지지 않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he 누굴까요? 선생님 he 남자인데요? 되게 웃기지 않니? 여기서 he로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독이죠. 선생님 동물은 is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물을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가 방향을 바꿀 때 즉 강아지, 개가 달리는 동안에 방향을 바꿀 때 개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 소재가 그 얘기구나. 개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 When a dog is running and has to turn quickly 할 때 뭐뭐 할 때 이런 뜻이죠. 빨리 방향을 바꿀 때 he throws his front part of his body 그는 던집니다. 자, 이런 게요, 진짜로 이렇게 던진다, 뭐를 던져버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해가 안 되죠. 살짝 비유가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그 개는 자기 몸의 앞부분을 던진대요. 어디로 던지냐면 in the direction, 방향으로 던집니다. 무슨 방향이에요? 그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몸을 던집니다. 라면 몸을 쪄가지고 이렇게 멍멍이가 던지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무게 중심을 실는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이게 진짜 던진다가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렇죠? 무게중심을 쏠리게 만듭니다. 앞쪽으로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요, his back, then bends 합니다. his back, back이 등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의 등은, 걔의 등은 그리고 나서 bends 합니다. 동사 bend가 뭐예요? 구부리다. 여러분들 지금 그냥 선생님 따라서 훅훅훅훅 읽고 있고 눈으로 보면 안 되고요. 먼저 한번 읽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모르는 단어 찾아보시고, 그리고 문제도 한번 풀어 보시고요. 물론 선택지 1, 2, 3, 4, 5번에서도 나오는 모르는 단어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의 등은 구부러집니다. 하지만 그의 hind part, hind는 behind하고 똑같기 때문에 뒤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뒤쪽은, 뒷부분은 뭐의 뒷부분이에요? 당연히 이 몸의 뒷부분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in the original direction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되게 말이 어렵네요. 그래요, 이게 멍멍입니다. 이게 머리통이고요, 이게 몸통이고 꼬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막 더더더더더 달리고 있어. 달리다가 얘가 왼쪽으로 틀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왼쪽으로 틀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걔는요, 이 앞쪽 부분, 머리통하고 상체 부분을 이쪽 방향으로 튼다라는 거였죠? 그쵸? 그쪽 부분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던집니다. 그쪽으로 쏠리게 만듭니다. 이때에 이 등은 이렇게 구부러지고요. 구부러지고 뒤쪽은 여전히 원래 방향 쪽으로 컨티뉴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래 방향이 어디예요? 당연히 이쪽 방향이죠. 이렇게 가려고 하던 방향. 이렇게 달리다가 왼쪽으로 틀 거니까요. 이 뒤쪽 부분은 계속해서 앞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this가 뭔지를 알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naturally,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당연히 이런 뜻이에요. naturally 보면은 이제 그 막 뭐라 그럴까요? 나무가 되게 많고 동물도 많은 그 대자연,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연스러운, 당연히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자연스럽게 this turning movement might result in, 아니 this가 먼저 나오고 있구나. 이러한 돌려는 움직임은 might result in,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즉 만들어냅니다. 뭐를 만들어내냐면 개의 뒷부분이 swinging wide, 스윙은 흔들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의 뒷부분이 이렇게 넓게 흔들리는 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턴을 하려고 할 때 이 몸이 다 덜덜덜덜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것은 이거였구나. 그리고 이것은, 이게 뭘까요? 바로 앞에 나온 이 부분이죠. 갑작스러운 턴을 하려고 할 때 이 멍멍이의 뒷부분이 털리는 거, 완전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거. 이것은 can greatly slow his rate of movement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나왔죠? 조동사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동사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slow가 되겠죠. slow는 느린, 이런 형용사도 될 수 있지만 느리게 하다라는 동사도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멍멍이 뒤가 흔들흔들 하는 것은 많이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느리게 하다, 많이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움직임의 비율을, 근데 rate가 비율 말고 속도라는 뜻도 있거든요. 자, 움직임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even causes, 동사 2번이 나오네요. 자, 이거는 느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속도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형식 같은 것도 배웠기 때문에 cause 그러면은 알고 계셔야 되죠. 주어는 야기시킵니다. 목적어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주어는 야기시킵니다. 목적어로 하여금 목적격 보어인 투부정사의 동작을 하도록 야기시킨다. 이런 꼴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cause 동사죠. 지금 그렇게 쓰였습니다. 자, 이렇게 뒤가 흔들리는 것은 심지어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개가 뭐 하는 것을 야기시킬 수도 있어요. 자빠지는 것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쵸? cause 목적어가 이 동작 하는 것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as는 접속사기 때문에 내용상 끊어주셔야 되는 거죠. 자, 뭐 하면서 그 개가 tries to make a high speed turn,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는 것을 시도할 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즉 여기서는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걔가 빠르게 달리다가 갑작스럽게 턴을 할 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빠질 수도 있다. 아니면 속도가 되게 느려질 수도 있다.까지 읽은 거죠, 여러분들. 소재는 걔가 빨리 달릴 때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이 나왔어. 그러면 넘어진다라는 거야? 안 넘어진다겠죠. 그러면 속도도 느려진다라는 거예요? 안 느려지겠다라는 거죠. 갑자기 개 얘기하다가 허웨버 나오면서 우리 엄마 아빠 얘기 나올 수 있습니까? 뭐 한국 전쟁 같은 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동남아에서는 사람들이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소재는 개가 달리다가 속도 바꾸는 얘기이기 때문에 방향 바꾸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넘어진다며 그러면서 however 나왔으면 접속사를 타면요 안 넘어진다.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진다.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dog's tail, 개의 꼬리가 helps to prevent. 자, 도와준대요. 예방하는 것을 도와준대요. 이것을 예방하는 것을 도와준다. 와우. 자,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계속해서 지난 책을 가지고서 이 디스가 뭘까 이런 거를 계속했는지 왜 그런 훈련을 계속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모의고사는요 이 지문을 계속해서 늘려서 쓸 수가 없어요. 그 토플 형식처럼 지난 책들처럼요 되게 길게 쓸 수가 없습니다. 맨날 10줄 11줄 안에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말은 항상 다 이렇게 지침으로 받아요. 그럼 이게 뭔지 모르면 이게 디스라는 건 누가 몰라. 그거는 해석이지 번역이지 디스가 이것은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생도 아는 해석이죠. 근데 이 단어가 뭘 의미를 하고 있냐고 뭘 의미하고 있느냐고요. 개 꼬리가 이것을 예방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앞에 나왔었던 빠르게 달리면서 돌 때 개가 넘어지는 것 이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Throwing his tail in the same direction that his body is turning serves to blah blah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려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다. 그럼 동사 찾아야지. 동사 찾아보세요. 선생님 저 찾았어요. 뭔데? 여기요. is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왜 안 됩니까? 왜요? 디렉션 나왔죠. 명사. 그 명사 다음에 뭐 나온 거예요? that 나왔잖아. 그러면 관계사절이 나온 거지. 관계사절은요 그 안에 가짜 동사 즉 뭐뭐 하는으로 해석해줘야 되는 동사가 하나 들어가져 있죠. 그거 얘기한 거지. 이거죠. 그래서 뭐뭐 하는 이렇게 되는 가짜 동사 부분이죠. 여기는요. 그럼 진짜 동사는 뭐다? serve 이거 맞죠, 여러분들? 주어는 뭡니까? 동명사로 되어져 있는 뭐뭐를 하는 것 이거죠. 자, 그래서 강아지의 꼬리를 또 던지는 게 아니라 꼬리 떼어가지고 이렇게 훅 던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꼬리를 쏠리도록 하는 거 어디로요? 똑같은 방향으로. 근데 무슨 방향입니까? 그의 몸이 돌고 있는 중인 방향으로 꼬리를 돌리는 것은 역할을 합니다.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뭐를 줄여요? 텐던시. 텐드가 뭡니까? 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텐드 투 동사가요. 텐던시는 경향이라는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경향을 또 줄일 수 있냐면요. to spin off course. spin off course요. off course. course는 길이잖아요. 가고자 하는 길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탱그르르 도는 경향을 줄여줍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바다다다다 달리다가 턴을 하면 얘가 넘어지거나 그럴 수 있는데 꼬랑지를요 꼬리를 꼿꼿하게 세우는 게 아니고 그 도는 방향 쪽인 이렇게 왼쪽으로 둠으로써 얘가 안 넘어진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러면 이 글은요 뭐에 대한 글인 것 같아요? 걔가 방향을 바꿀 때에 관한 내용이죠. 그게 소재고요. 그게 소재. 그리고 글쓴이가 뭐라 그래요? 그때 얘가 넘어진대 안 넘어진대요? 안 넘어진다. 뭐의 작용 때문에? 꼬리의 작용 때문에 얘가 안 넘어진다. 그거를 글쓴이가 우리한테 이 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걔가 방향을 바꿀 때 자빠질 수 있는데 꼬리가 그 자빠지는 것을 막아준다 라는 것을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글에서. 되셨죠? 그러면 당연히 1, 2, 3, 4, 5번 중에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간단하죠? 답은 맞추기가 꽤 쉽죠? 맞습니다. 2번 맞아요. 2번 맞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솔직히 이 1번 질문은 상당히 쉬웠어요. 오늘 4개를 준비를 했는데 이 4개 중에서 제일 쉬웠던 것이 바로 1번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2, 3, 4, 5를 또 2, 3, 4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 조금 스피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요. 여러분들 잠깐 멈춰주시고 글을 읽어보시고요. 모르는 단어 반드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 글에 대한 소재랑 주제가 뭔지 한글로 역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다 되셨나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명사로 시작을 하고 있나요? 자, shopping for new gadgets, clothes, and just random junk can turn into a hobby in itself.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좀 어려운데? 자, 주어는요, 쇼핑하는 거. 근데 뭐에 대해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가젯은요, 가전기기, 가전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기기요. 전자기기, 옷, 그리고 무작위의 정크. 정크는 쓰레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정크? 쓰레기? 한번 의문으로 두고 봅시다. 이거 뭐지? 한번 봅시다. 이따가 다시 밝혀볼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쇼핑하는 것은 can turn into 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습관으로 바뀔 수 있대요. 합의 습관, 취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쇼핑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뭐가 될 수 있다? 취미가 될 수 있다 라고 나오고 있네요. 습관은 아니고요. 취미가 될 수 있다. If you'd rather save money, rather는요, 이건 대신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rather than 이런 말이 나와도 than이 나와도 이게 뭐뭐 대신에 이런 뜻이에요. 근데 rather than은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rather than B 이러면 뭐 대신에 뭐예요? 뭐 대신에 뭐. 이 뭐 대신에 뭐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는 중요하고 하나는 안 중요한 거거든요. 뭐 대신에 뭐는 나는 쟤를 선택할게. 너 대신에. 그럼 너는 이제 안녕 이렇게 되는 거고 나는 얘를 선택한 거죠. 엄마 나 이거 선택할 거야. 이거 대신에. 라고 하면 저거는 이제 안녕이고 이거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신에는 하나는 중요하고 하나는 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대신에 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A rather than B. 그러면 뭐 대신에 뭐예요? 뭘 선택한 겁니까? 이게 선택받은 거예요. 이게 선택받은 겁니다. 뭐 대신에? B 대신에. B 대신에 A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B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나는 A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밑에 좀 여러 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쓰인 rather는요. 이렇게 쇼핑하는 것 대신에 이런 의미이긴 합니다. 여기서는요. 쇼핑하는 것 대신에 if you'd rather save your money 돈을 좀 저축을 하고 싶다면 뭐 해라 try finding pleasure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라 뭐 함에 있어서 in 동사 ing는 뭐 함에 있어서거든요. 뭐 함에 있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라 in creating things를 함으로써 뭐 하는 것 대신에요? 뭔가를 사는 것 대신에 그쵸? 그러니까 뭔가를 사는 것 대신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드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라 라고 나오고 있네요. 되셨죠? 자, 그러면 뭔가 벌써 와 닿으십니까? 주제문, 그러니까 필자가 이 글을 쓴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벌써 와 닿으시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쇼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취미가 될 수 있는데 쇼핑, 즉 물건 사기를 많이 하면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만약에 네가 돈을 좀 저축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기쁨을 찾아라. 뭐 함에서 기쁨을 찾아요? 물건을 만드는 데서 기쁨을 찾아라. 뭐가 아니라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되셨죠? We get the same kind of satisfaction. 우리는 똑같은 종류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로부터의 만족감이에요? From making things. 물건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똑같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That. 근데 무슨 만족이냐면 여기서 that은요, 이 things를 선행사로 잡는 게 아니라 이 satisfaction을 선행사로 잡아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that we do from buying things.
우리가 사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는 그러한 만족을 우리가 만드는 것으로부터도 똑같은 그러한 종류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do는요 뭘까요? 이렇게 보시면요 get을 받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들은요 힘들어도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물론 2학년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어차피 니네가 1년도 안 남았네. 지금 9월이니까요. 12월부터라면 여러분들도 거의 이제 3학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글들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3반이니까 이런 거 하지. 솔직히 1반하고 2반인 이거 못하죠. 어려우니까. If you draw something you are proud of or write something you enjoy, 만약에 당신이 이런 것들을 한다면 당신이 무언가 자랑스러워한 것을 그리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대해서 쓴다면 You've now got a new thing in your life that makes you happy.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무언가를 당신 삶에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요 지금 예시긴 예시인데요. 자, 일단은 글쓴이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뭐 하지 말고 뭐 해라? 사지 말고 구매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무언가를 create 만들어라. 그러면 뭐 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돈을 세이브 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다 그랬어요? 만드는 것에서부터 오는 만족감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사는 데서 오는 만족감하고 똑같다. 그래서 만족감도 있다. 뭐 하면요? 무언가를 직접 만들면 만족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고요? 만약에 당신이 뭔가를 쓰거나 혹은 무언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당신은 새로운 것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행위는요.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물건을 만드는 행위입니까? 물건을 만드는 행위가 되겠죠. 그것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예시는요. 쓰기 그리고 그리기가 예시로 등장을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는 얘기하고 있네요. 방금 new gazette 새로 사는 것은요 might give you a similar rush 똑같은 rush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rush는 달리기인데요. 이게 뭔 말이죠? 이 전자기기를 사는 것은 당신에게 비슷한 종류의 달리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인데요. 달리기로 보면은 지금 말이 안 되죠. 약간 어떤 비유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근데 비슷한 종류의 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앞에 부분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비슷한 것을 가전제품을 사는 것이 당신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러쉬는요, 행복감이에요. 자, 행복하게 만드는 그 비슷한 종류의 행복감을 당신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probably more temporary. 그것은 꽤나 temporary가 뭡니까? 일시적인이죠. 그것은 일시적일 겁니다. 그것은요. 그러면 뭐에서 오는 행복이 일시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 것에서 오는 행복은 되게 일시적일 겁니다. 당연히 our recommendation can cost money too. 우리의 제안은 이 글쓴이가 하는 이 제안 무슨 제안입니까? 그 제안은요 사지 말고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라 라는 것이 또 비용이 들 수는 있습니다. 돈이 들 수는 있습니다. 역시. 하지만 당연하죠. 뭔가를 만들 때에는 재료를 또 사야 되는 거긴 하니까요. 하지만 when you can't spend money 당신이 돈을 쓸 수 없을 때 자, 뭐 하려고 돈을 쓰는 건가요? 하지만 당신이 돈을 쓸 수 없을 때 뭐 하려고 돈을 쓰는 건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재료를 구매할 돈이 없는 건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돈을 쓸 수 없을 때 당신은 항상 learn more about your craft online. 온라인에서 당신의 크래프트는요 이렇게 손수 만들기라고 보시면 돼요. 당신의 손수 이 만드는 법을 온라인에서 배울 수도 있고요. 또는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with 뭐랑 함께 그러냐면 what은 뭐뭐 하는 것이죠. what you already have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과 함께 연습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럼 뒤에 보면 상황이 뭐예요?
온라인에서 뭔가를 만들기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만들기를 연습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 당신이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은 무슨 상황인 거예요? 사는 상황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려고 해볼 때 재료를 살 돈이 없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연습을 해보던가 아니면 그 학습 방법을 온라인에서 찾아보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Even if you end up spending, 자, end up 동사 ing 이런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구문이 되는 거예요. 구문. 아까 나왔었던 in 동사 ing 이런 거요. 뭐뭐 함에 있어서 그리고 end up 동사 ing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구문이요. 구문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써주세요. end up 동사 ing 결국 뭐뭐 하다. 자, 비록 당신이 결국 spending money, making things yourself, 당신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 때 결국 돈을 쓰게 됨에도 불구하고 you are at least도요 구문 같은 거죠. 최소한 이런 뜻이죠. 당신은 최소한 building a skill, 그래서 기술을 익히고 있는 겁니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요. 뭐라 하는 것보다 rather than a collection of stuff that is quickly decreasing in value. 가치에서 그것의 가치에서 빠르게 감소하는 그러한 물품의 모음 대신에 당신은 어쨌거나 최소한 기술을 익힌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죠. 무언가를 만들게 될 때 돈이 들긴 하겠죠. 근데 돈을 사용을 하긴 하겠지만 그때도 당신은 어떤 뭔가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어떤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적어도 결과물과 당신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는 거에 대한 물건이 가치가 되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shopping for the new gadget, 이 전자기기, 옷, 그리고 random junk 이런 것들은요 가치가 있는 물품인가요? 아니면 사봤자 별 볼 일 없는 것들인가요? 사봤자 별 볼 일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쓰레기를 산다가 쓰레기가 아니고 뭐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별로 가치가 없는 물품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이해를 하시면서 선택지를 또 맞춰보셔야겠죠. 자, 글쓴이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걸까요? 1, 2, 3, 4, 5번 맞춰보셨습니까? 아, 선택지도 단어가 어려워.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오늘 아마 이제 2번까지만 할까? 2번까지만 할 수도 아니 너무 시간이 얼마 안 됐구나. 선생님이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이게 이제 뭐 중학교 1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강제적으로 이 공부라는 게 학생들의 공부가 되게 이상한 속성이 있어. 되게 이상한 속성이 있어요. 사실 공부는 여러분들 중학생, 고등학생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른도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토익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영어를 하는 이러한 자격증인데 그러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사법시험이라던가 이런 시험들이 있잖아요. 어른이 돼서도 보는 시험이. 근데 어른이 돼서 보는 시험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한이 없어. 그냥 오랫동안 하면 됩니다. 토익도요 누가 그걸 1년 안에 끝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토익 네가 990점 만점 중에 900점 이상이 필요해? 그러면 될 때까지 해. 1년 안에 그걸 꼭 끝내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그냥 2년 동안 해도 되고 3년 동안 뭐 10년 동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토익 같은 것은 왜 하게 되냐면 회사에서 진급할 때 필요해요. 회사에서 이렇게 뭐 과장이다가 부장으로 올라가거나 이럴 때 필요한데요. 그럼 이게 다른 거지. 누구는 1년 안에 땄어. 그럼 1년 만에 진급을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는 5년 만에 토익 점수를 받았어. 그러면 5년 있다가 진급을 하는 거고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도 시간 안에 공부를 끝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른들의 공부예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공부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내야 돼. 그 다음에 공부를 하던 안 하던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이 기간 안에 정해진 이 양과 난이도의 학습만큼을 끝내야 됩니다. 그게 언제까지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되다가 언제까지 그걸 끝을 내라고 합니까?
고3때까지요. 총 6년 안에 되게 어려운 난이도의 공부를 끝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초등학교 때 했던 공부는 진짜 공부 축에도 못 낀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하는 공부를 0이라고 보고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라는 그 난이도를 100으로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 6년 안에 국영수사과에 해당하는 이 과목들을 이 100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막 서울대 가고 인생 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장관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다 하고 싶은 거 다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어려운 공부를요 6년 안에 끝내라 라고 하는데 그래프가 중학교 1, 2, 3 여기가 이제 고1쯤 되겠죠. 아니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이상적인데 난이도가 이렇게 아주 비례적으로 올라가면 너무 예쁜 그래프인데요. 그렇게 안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중학교 1, 2, 3학년에 되게 안 올라가 난이도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갑자기 훅 올라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도 얼마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고3 때 갑자기 훅 올라가고. 이런 그래프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갔을 때 되게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좀 어려운 고등학교라고 소문난 학교들이 있죠. 가령 수성고라든가 여자 학교는요 동우여고나 영국여고 이런 학교들요. 자 그런 학교는 이게 더 올라가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격차는요 그냥 일반고 그러니까 이거 기준이에요. 조원 중에서 수일고나 조원고 갔을 때 그냥 요런 일반 고등학교를 갔을 때에도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뭐 특목고 같은 데 가면 난리 나요. 특목고 같은 데 가면 되게 어려운 거고요. 이런 심한 격차를 보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학창 시절 때에 중학교 기간 동안에 부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보는 시험 너도 나도 다 90점 이상을 받잖아요. 여러분들도 90점 이상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니네가 잘하고 열심히 한 노력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워낙 그냥 시험 자체가 쉬워가지고 너도 나도 다 90점인 거예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고등학생 되면 다 똑같이 90점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 한 20명 정도가 있죠. 그러니까 그 중학교 3학년이 다 고등학생으로 갈 거 아닙니까? 중학교 3학년에 우리 학원에 여기 배너에 바깥에 보시면 현수막에 90점에서 100점 사이에 학생들이 다 써져 있어요. 중학교 3학년은 거의 20명이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그대로 20명이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은요 90점에서 100점인 사람들이 20명이 아니에요. 막 10명도 안 돼.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은 이제 그 접수가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중학교 시험이 쉽다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중학교 3학년이면 여기의 간격을 어떻게 메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단 영어만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수학하고 국어 다른 과목도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근데 제일 어려워지는 게 영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생각의 깊이도 깊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글이 여러분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출처가 어디예요? 고등학교 1학년 거야. 고등학교 1학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 안 볼 건데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예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라고. 시험 범위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요. 선택지도 어렵잖아. 1번 이건 뭐에 관한 글이었나? 강아지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사지 말고 뭔가를 직접 만들어라. 돈도 절약할 수 있고 만족감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번이요. 미스컨셉션. 미스컨셉션은 오해입니다. 오해. 자, 뭐에 대한 오해냐면요. 가전제품, 전자제품을 취미로서 모으는 것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선생님 가전제품 얘기 나왔는데요. 그건 예시잖아. 그게 주요한 내용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니다. 자, 그 다음에요. 2번이요. why, 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better than shopping. 쇼핑하는 것보다 좋은지. 답이 이거 맞네요, 선생님. 이거 맞지. 그쵸? 물건 만드는 것이 더 좋다. 뭐보다요? 쇼핑하는 것보다 더 좋다. 그리고 그 이유도 얘기를 해줬잖아요. 왜 그런지 그거는 그것의 이유. 돈도 아낄 수 있고 만족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셨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혼자 해라 그러면 뭐 3번도 쓸 수 있고 막 4번 쓸 수 있고 난리 나요. 3번, 4번 다 나올걸? 그쵸? 답은 2번이 맞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중에서 좀 더 어려운 것 같다? 3번하고 4번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어려웠더라? 자, 2번이 좀 어려운 편이긴 했고요. 3번으로 갈게요. 3번이요. 3번.
3번까지만 하고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이것도 역시 주제를 찾는 겁니다. 왜 3번을 선택했냐면 4번 문제는요, 선택지가 한글이잖아. 선택지가 한글인 것보다 선택지가 영어인 것을 좀 더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3번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한번 이거 읽고 오셔야 되죠. 화면을 읽으셔도 좋고, 근데 종이로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그래프. 잘해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끔씩 we are fascinated 또 이런 단어도 이제 모를 확률이 크죠. fascinate는요, 매료시키다, 누구를 매료시키다. 근데 we are fascinated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매료되다, 우리가 매료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굉장히 기뻐한다, 좋아한다 이런 뜻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료됩니다. 뭐 할 때 매료되냐면, 뭐 할 때 기분이 이렇게 좋냐면 when 뭐 할 때 our assumptions are turned inside out and around 라고 나오네요. assumption이 뭡니까 여러분들? 추측이죠. 추측 그리고 기대가 뭐 될 때요? turn 바뀔 때 어떤 식으로 바뀌어요? inside out. inside out은요, 안쪽이 바깥쪽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around는 똑같은 뜻이고요. 그럼 우리의 추측 혹은 기대가 안에서 밖으로 뒤집어질 때 우리는 굉장히 황홀감을 느낀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지금 배우는 영어하고 되게 다르잖아요. 아, 이게 뭔 소리지? 이럴 수 있다고요. 해석은 돼도 뭔 소리지?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해석은 됐지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됐을까요? 아직 조금밖에 정보를 읽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뒷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파블로 피카소 나오죠. 여러분들 피카소라는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람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부터 예시예요.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네. 예를 들어서 라고 나와져 있네요. 이 부분이 예시입니다. 이 예시가 당연히 이 앞에 부분을 뒷받침해 주려고 나와져 있겠죠. 이 부분이 뭐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시를 통해서 어쩐다라는 것을 알아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티스트 파블로 피카소는요, used 큐비즘을 사용했습니다. 그 피카소가 무슨 그림의 창시자지? 무슨 주의죠? 이게 비현실주의 같은 건가? 이게 큐비즘인데요, 영어로. 비현실주의, 초현실주의 이런 건가요? 아, 네모 이렇게 그리는 거. 피카소는 이제 그림을 큐브 같이 그리죠. 큐브는 정육면체이잖아요. 이러한 형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죠. 피카소가요. 그래서 그의 그림 형태는 큐비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 미안해. 자, 이 큐비즘을 사용했습니다. as a way, 방법으로서. 근데 뭐 할 방법이냐면 to help us, 우리를 도와줘요. 근데 우리가 뭐 하도록 도와줍니까? 세상을 보는데 다르게 보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파블로 피카소는 큐비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우리는 그 그림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데 다르게 본다고. 아셨죠? 근데 선생님 그렇게 번역은 했는데 해석은 했는데 어쩌라는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럴 수 있어요. 더 읽어봐야지. In his famous work Three Musicians라는 그의 그림 안에서, 그러면 그의 그림은 누구의 그림입니까? 당연히 여기서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피카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인 이 Three Musicians에서 그 피카소는 사용을 했습니다. Abstract를 사용을 했대요. 와우. 형용사고요. abstract는 추상적인 이런 뜻입니다. 추상적인. 아, 근데 이 추상적이라는 말이 뭔지 또 모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눈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추상적인 겁니다. 자, 분필 추상적이에요? 아니면 딱 보여요? 딱 보이지?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과 선생님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 이러면 이게 추상적이잖아. 왜 추상적이야? 눈에도 안 보이고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죠. 누구는 선생님을 되게 뭐 이제 호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트가 좀 클 수도 있고요. 누구는 선생님이 싫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다 나를 좋아할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뭐 그 학생은 뭐 저희가 하고 나하고 하트가 있다고 말도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상적이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적이라는 거죠. 개념적인. 자, 그래서 그는 사용했습니다. 그 추상적인 형태, 즉 개념적인 형태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 할, 혹은 뭐 하기 위해 그러냐면요. To shape the players. 그 음악가들을 모양을 잡기 위해 이 추상적인 형태를 이용했습니다. In such a unexpected way. 자, such는요. 그러한 너무 이런 뜻이잖아요. 너무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that 나왔습니다. 그럼 너무 뭐 해서 뭐뭐 하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다시요. 피카소는 이 그림 안에서 피카소는요 사용을 했대요. 추상적인 형태를 사용을 했습니다.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 그 음악가들을.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랬냐면 너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 그림 안에서 음악가들을 묘사를 했었어서 뭐뭐 했다. When you first see this artwork, 이 예술 작품을 보게 될 때 당신은 가정하거나 당신은 추측하거나 기대하게 될 겁니다. 네, 뭐라고요? 뭐라는 것을 nothing makes sense. make sense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뜻. make sense는 말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nothing makes sense 그러면 말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카소가 자신의 그림 안에서 이 음악가들을 추상적인 형태로 묘사를 했죠. 그리고 그 방법이 너무 예상치 못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 예술 작품을 보면 당신은 추측하고 생각할 겁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피카소가 그 그림을요.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yes은 여러분들 아직밖에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부정문이 쓰이고 그 다음에 yes이 붙어 있으면 아직 아니다 라는 건데요. 부정문하고 함께 쓰인 yes이 얘가 아직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문장의 맨 처음에 yes이 나와줬으면은 이거는 그러나 but하고 똑같죠. 하지만 when you look at the painting 그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된다라는 그 그림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칭어야. 하나의 그림, 막연한 그림 하나가 아니라 그 그림, 즉 앞에서 당신이 처음 봤을 때 이해가 안 됐었던 그 그림을요. second time 두 번째에 보게 된다면 the figures comes together 그 인물들 모양. figure가 뜻이 두 개예요. 모양이란 뜻도 있고 인물이란 뜻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숫자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거 숫자 아니죠. 그 그림에 나와져 있는 이 players 음악가들의 그 모양들이 함께 올 겁니다. 함께 온다는 게 뭐예요? 함께 손잡고 랄랄라 가자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모양이 이제는 하나로 다 와서 나에게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동사 부분이 비유 표현이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모양을 너무 추상적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하지만 당신이 두 번째로 보게 됐을 때에는 그 인물들 모양들이 함께 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생각을 안 하면 함께 옵니다. 그럼 선생님 저 해석이 안 되는데요? 이러겠지. 해석이 안 된 게 아니야. 이게 함께 옵니다가 맞아. 근데 뭐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번역하고 이해는 또 다른 차원이니까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이해 단계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비유적인 표현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된다고요. 의역이 또 비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피카소의 작품은 challenges 도전합니다. 동사로 쓸 수 있어요. 뭐에 도전하냐면 당신의 추측에 대해 도전합니다. 근데 뭐라는 추측이냐면 how 어떻게 스페이스 우주도 아니고요. 우주가 아니라면 무슨 뜻입니까? 공간이죠. 어떻게 공간과 사물들이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당신이 미리 가지고 있었던 추측, 기대에 대해서 피카소의 작품은 도전합니다. 자, 그의 예술 작품은 돕습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도와요?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거는 아까 나왔었던 내용하고 똑같지 않냐? 그렇죠? 왜 똑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올까요? 중요하니까. 정말 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니까요. 그의 작품은 당신이 세상을 다르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떠올려줍니다. 당신에게 뭐라는 것을 떠올리냐면 There are alternative ways가 있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대시 생략된 것 같고요. alternative는요, 대안의,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의 그런 뜻이죠. 대안이라는 것이 또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 뭘 함에 있어서 using shape, objects and colors, 색깔이나 사물이나 이 모양의 사용에 있어서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요. The reward for this, 이것에 대한 보상은, 자, 이것에 대한 보상은 is the intrinsic pleasure you get,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기쁨입니다. intrinsic은 내재적인, 내재하는, 타고난, 만연한, 타고난, 그러니까 뭐 좋은 이런 뜻이죠. 좋은 기쁨일 겁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어떻게 함으로써요? 이 작품을 봄으로써 기쁨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뭘 읽었는지 모르시겠죠? 다시 읽어봐야 돼. 여러분들 이건 지금 뭐 하자는 글입니까? 그냥 한번 해석하고 끝내자는 글이에요? 아니죠. 생각을 해야 되는 글이잖아. 생각을 해야 되는 글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읽었을 때는 여기가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음표 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읽어가면서 조금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죠. 100% 알 수도 있겠지만 조금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었던 것 같아요? 피카소가 그의 작품 안에서 이 큐비즘이라는 이 추상적인 형태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두 번째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해가 내가 되더라. 그리고 그의 작품은 뭐 한다라는 거였죠? 그의 작품은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어썸션, 추측에 대해서 도전을 한 거다. 그러니까 원래 세모로 봐줘야 되는데 세모를 얘의 그림, 피카소의 그림에서는 세모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별로 본다던가 네모로 본다던가 이러면은 작품이 이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요? 우리가 두 번째를 봤을 때 피카소의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피카소가 우리를 도와준 거라니까요. 그래서 당신을 도와준 거야.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도와준 거예요? 정해진 형태가 아니라 이 정해진 형태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준 형태가 되는 거다. 피카소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 이런 것을 배운 거랑 같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그게 좋은 거다라니까는 그것은 곧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죠. 되셨죠? 그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Sometimes we are fascinated. 우리는 황홀감을 느낀다. 황홀감을 느낀다. 매료된다. 이게 기분 좋다잖아요. 기쁨이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기뻐. pleasure. 기뻐요. 뭐 할 때 그랬다 그랬죠? 여기서? 피카소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배우면 기쁘다라는 게 이슈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피카소의 그림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나 추측을 만족시킨다? 아니면 이걸 깨부신다? 깨부신다죠. 그게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When our assumption, 우리의 추측이나 기대가 깨어질 때. 이게 깨어질 때예요. 뒤집어질 때. 기뻐한다. 이제 알겠다. 아까는 물음표였는데 오케이 이제는 알겠네. 뭔 말인지. 그리고 여기도 이상했잖아요. 피카소는요, 예를 들어서 큐비즘을 사용합니다. 방법으로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는 큐비즘의 그림을 그립니다. 맞아. 얘가 이 피카소가 큐비즘 그림을 그렸지. 그리고 그걸 본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게 된다 그랬지? 맞아. 오케이. 여기도 이해됐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글을 다시 다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하는 건 뭐냐면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을 때에는요. 이게 1회에서 안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쉬운 글이면 1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글도 있죠. 한 번 읽고서 뭔 내용인지 다 알 수도 있는데요. 1회에서 끝이 아니라 이게요. 2회, 3회 이렇게까지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 수학 문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혹시 20분 이상 풀어본 적이 있는 사람 있나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20분 이상 풀어본 적이 있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학 문제요. 수학 문제 20분을 풀게 되면 이렇게 푸나요? 쉬운 문제는 이렇게 풀겠지. 간단한 문제는요 그냥 쭉쭉 해가지고 답 이렇게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분 동안 풀어야 되는 수학 문제 고등학교 때 가면 3시간짜리도.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쭉 가다가 내가 사고를 하다가 뭔가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다시 돌아가서 또 읽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말이구나. 더 가다가 또 여기서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앞으로 와가지고 다시 되돌아가고 읽다가 다시 좀 되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고 읽다가 되돌아가는 게 잘못해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생각해보기 위해서 앞부분을 다시 탐닉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학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낸다고 하면 이 긴 형태는요 이렇게 여러 번 되돌아가면서 이해하고 그러면서 정답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모의고사 영어 지문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번 쭉 읽고 답이 안 나와. 그럼 다시 곱씹어보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런 것을 사고력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이해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기뻐한다. 우리는 기뻐. 뭐 할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측이나 기대가 어떻게 될 때? 깨질 때. 근데 여기서도요, 추측이나 기대가 깨진다라는 게 뭐를 얻었기 때문에 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부분이죠.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다르게 봄.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추측에 의해서 그 잣대로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기쁘다. 그리고 곧 그게 우리가 가진 추측이 깨진다 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울 수 있겠죠. 1번 Emotional Intelligence Enhanced by Appreciating Cubist Artists. 1번 같은 경우는 답을 쓰시면 안 돼요. 1번은 답을 쓰면 완전 망하지. 왜요? 큐비스트 이거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큐비스트 아티스트. 입체파다, 입체파. 큐비즘은 입체파네. 지금 생각이 났네. 자, 입체파의 작품들을 감상함에 의해 향상되어지는 감정적인 지능, 감정 지능이 이 입체파 그림을 보면은 향상된다. 이 큐비스트 나오긴 나왔죠. 여러분들 피카소가 나왔었죠. 근데 그거는 뭐로 나온 거예요? 중심 문장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예시로 나왔었던 겁니까? 예시로 나왔었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답이 안 된다니까요. 예시는 답이 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답은 2번이죠. inner pleasure, 내부적인 기쁨. 드라이브는 이렇게 몰고 가다 이긴 한데요. 가지고 가다 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드리븐은요 몰고 와지는, 가져와지는 이런 뜻도 돼요. 가져와지는, 몰고 와지는 뭐에 의해서요? Viewing the world, 세상을 보는데 어떻게 봐요? From different angles. 이거 엔젤 아니죠? 천사 아닙니다. 앵글, 각도잖아요. 세상을 다른 각도로부터 볼 수 있는 것으로 하여금 가지고 와지는 내적 기쁨. 이게 딱 그거죠. 이 첫 번째 두 줄에 나왔었던 그 내용이 딱 들어가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되셨죠? 좋습니다. 뭐 사실 3, 4, 5번도 해봐야 되는 것이 맞긴 하는데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요. 시간도 벌써 되게 많이 됐네. 어떤 식으로 모의고사 글을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근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뭐에 대해서 포기하시면 안 되냐면 생각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이 파일을 또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잘 이용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원래 정부에서 학원에 오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번 주까지였어요.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동안에 코로나 확진자의 상황을 보고 다음 주에도 학원에 올지 말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만약에 오게 되면 이 프린트물들을 선생님이 다 나눠줄 거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도 이 2.5단계가 연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학원에 올 수 없으면
누가 프린트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프린트 못하는 학생들은 학원에 와서 받아갈 수 있도록 월요일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 하고요. 오늘 수업 진짜 힘들었을 거다. 고생 많았습니다.